네, 안녕하십니까. 실습 9장의 마지막 실습입니다. 실습 9-8 기본 자료 출력하기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9-8은요, 기본 자료 메뉴에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가 약가라든가 묶음 코드 정보, 병명 정보, 증상, 용법이나 조제, 심사 지침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출력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가 약가라든가 병명 같은 경우에는 KCD 코드에 있는 모든 A에서 Z까지의 코드 정보들을 검색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고요. 수가 약가 정보들도 모두 출력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텍스트 파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엑셀 형태로도 출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8 예제에서는요, 그러한 엑셀로 전환해서 출력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긴 예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교재 408페이지에 9-8 실습의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2U 차트의 기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출력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 거는요, 수가약과의 검사료 파트 부분 하고요, 급여 구분의 전체를 검색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라. 두 번째 부분은 묶음 코드의 G 코드와 S 타입의 G 타입과 S 타입의 내용들을 각각 검색해서 역시 엑셀로 출력해라. 세 번째는 엑셀 파일명들은요, 기본 자료 출력의 경우에는 기본 자료 출력 언더바 09 검사료 엑셀 SX 혹은 XLX로 해서요, 엑셀 파일로 저장해라는 얘기죠. 저장도 한번 해보고요. 네 번째는 information이라는 항목에서요, 처방 정보 중에서 특정한 일자까지의 정보들을 처방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실습 처방 정보들을 봐야 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서버를 세팅해서 2019년도부터 우리는 수업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처방 자료가 있는 부분부터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습에서는 여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지만요, 2019년도의 정보들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는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묶음들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죠. 스텝 1입니다. 기본 자료를 통합창에서 다섯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병원 정보에서 출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출력이라는 메뉴에서 보시면 이렇게 항이 나와 있죠. 2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내용들은 이제 검사료 부분을 좀 검색해라 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조건 1이죠. 그래서 검사료를 선택해 주시고 이 1란과 2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1란과 2란은 요행급여 명세서의 1란과 2란이 될 거고요. 우리가 행위료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약제에 대한 부분인가를 정할 때 여기 보시면 1란이 보통 진료의 기본적인 약제들은 1란에 쓰게 하고요. 2란은 보통 행위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구분은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검색을 눌러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했더니 검사료 파트에 다양한 검사 정보들이 등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정보들이 검색이 되면 오른쪽 밑에 쪽에 보시면요, 엑셀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엑셀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되는 파일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파일 이름을 저희가 정의를 해놨고요. 이때 그 검색되는 검사료 정보들이요, 제가 2019년 1월자로 검색했을 때는 3,899개인데요. 검사료는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약 한 4,000개 가까운 검사료 자료가 행으로 엑셀로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료를 검색해 보면 엑셀로 넘어온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약가에서 검사료 파트 부분만 약 3,899개, 약 한 4,000개 정도의 자료가 넘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이 정보는 그대로 컨트롤 S나 저장 버튼 눌러서 엑셀 창에서 저장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저장할 때 옵션을 줬었죠. 그래서 기본 자료 언더바 공구 언더바 검사료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엑셀은요 2013을 기준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스텝입니다. 이번에는 수가약과가 아니라 묶음 코드 탭을 눌러주시고요. 진료과는 전체로 코드 타입은 GYSP 타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G 타입이라는 것, 그 다음에 S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검색을 각각 해서요. 우선 첫째로 G 타입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검색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 타입으로 등록되어진 묶음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역시 엑셀로 저장하게 되면 저장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이렇게 파일 이름을 기본 자료 출력 묶음 코드 언더바 G 타입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S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S 타입 선택해 주시고요. 검색을 통해서 S 타입으로 만들어진 검색 결과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파일 이름은 묶음 코드의 S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이 G타입과 S타입, 그 전에 검사료 엑셀 파일까지 세 개의 엑셀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폴더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조건 네 번째 조건은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information이라는 부분에서 처방 정보를 어떤 특정한 연도, 저희는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못하고 있네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검색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기간을 설정해주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information이라는 탭을 눌러주시고요. 처방 정보, 날짜를 선택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고 검색 데이터를 검색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검색 정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의 처방 정보들이 요 일정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습창에서는요 2019년도 자료로 한번 검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탭은 마지막 5번째 조건입니다. 카테고리 묶음을 한번 검색해보자. 그래서 카테고리 묶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묶음을 선택해 주시고 카테고리 분류와 진료과를 전체로 해주신 다음에 검색 눌러주시게 되면 다양한 묶음 코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예시 실습 중에 묶음 코드 만드는 거 CC라는 차일드 코프라고 해서 어린이 감기 묶음 코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출력 정보들을 확인해 보고요. 이것들 검색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완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메인 메뉴에서 기본 자료를 선택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확대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기본 자료 창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면요. 병원 정보에서 이 출력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된 화면에서요. 자, 기본 자료에서 병원 정보에서 출력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출력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과 관련된 다양한 검색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실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실습은 뭐였나요? 조건 1은요. 수가약과라는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수가약과에서 9번째 보시면 검사료가 있었습니다. 검사료를 전체로 급여 구분 전체로 해서요. 검색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검색 버튼은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 버튼이 있죠. 검색 버튼 눌러주시면 수가약 뭐 여러가지 정보 중에서 검사료 정보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주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심평원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닥터피트 사업부에서 그대로 포팅해 놓은 정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라는 약제에 관련된 정보, 2라는 행위료에 관련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이 검색이 되어져 있고요. 이 검색된 정보들 중에서 자, 아랫부분에 하단에 보시면 엑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엑셀이라는 버튼을 콕 클릭해 주시면 현재 검색된 정보들을 엑셀 파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텝 3번, 스텝 4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엑셀로 포팅이 된 검사료의 항목들만 모아놓은 엑셀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창이 열리게 되면 중간에 있는 보안 경고 창이 뜨시게 되면요, 컨텐츠 사용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자, 밑으로 쭉 한번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쭉 내려보시면요, 맨 밑에 3891개까지니까 약 한 3880 몇 개 정도가 되겠죠. 앞에 두 줄을 빼게 되면요, 3880 여 개의 수가액과 정보 중에서 검사료의 재료 행위 정보들만 이렇게 다양한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교재 411페이지 있는 스텝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될 텐데요. 저장하는 내용은, 저장은 자, 파일에서 Save As 누르셔서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셔서요, 해당되는 폴더에 이 내용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파일의 이름은, 자, 파일명에서 자, 기본 자료 출력 언더바 공구 언더바 검사료라는 이름으로 엑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네. 저장을 하시게 되면 파일명은 위쪽에 타이틀바에 파일명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묶음 코드 부분을 선택해 주죠. 스텝 06번에서요, 묶음 코드를 선택해 주고요, 탭을요, 진력과는 전체로 해줬고요, G타입으로 선택해 줬습니다. G타입의 묶음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혈액 검사에 관련된 묶음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검색이 되어져 있네요. 이것은 병원에서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묶음 코드들을 만들어 놓은 묶음 코드가 있을 경우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만약에 엑셀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텝 07번처럼 검색된 내용을 엑셀 버튼 눌러서 자, 열어주시게 되고요. 이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들어진 내용은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할 때 이 저장되는 파일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된 내용을 제가 편의상 파일을 검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폴더이고요. 여기에 방금 만들었던 G타입의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S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S타입 선택만 해주시고요. 검색만 눌러주시면 S타입의 파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S타입의 파일들도 역시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요. 자, S타입 이렇게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저장된 파일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은 이 묶음 코드로 우리가 어린이 감기 넣었던 부분이 있죠. 저희 서버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몇 가지 묶음 코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묶음 코드 만든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엑셀로 넘어온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 4번에 해당한 죄송합니다. 조건 4번에 해당하는, 우리 교재는 416페이지 스텝 12번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확대를 좀 해서 잠깐 좀 확인을 하자면요. 네. 자, 출력 정보 중에서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눌러주시고요. 인포메이션이라는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현재 날짜, 오늘 날짜에 대한 검색을 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종류 부분을요, 우리가 처방 정보를 보기로 했죠. 그래서 처방 정보 검색 기간은 오늘 날짜로 그대로 해놓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없죠. 이렇게 자료가 없으면은 이런 메시지 창을 보여주게 되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2017 01 죄송합니다. 2017 01 2017 0101에서부터요 어디까지 했죠? 2017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검색을 해서 처방이 있으면 검색이 될 거고요. 처방 내용이 없다면 역시 뭐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겠죠.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2019년 0101부터 2019년 0101부터요.
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올해의 우리 데이터베이스 서버 전자차트 B2 차트의 서버에 등록되어져 있는 처방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스텝 13번이고요.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 내용을 엑셀로 넘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엑셀 버튼 눌러서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3번에 마지막 조건 5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인포메이션 바로 옆에 카테고리 묶음이라는 탭이 있죠. 이 카테고리 묶음 탭을 눌러주시고요. 카테고리 분류는 전체로, 그 다음에 진료 과목은 뭘로 했나요? 역시 전체로 했네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눌러서요. 카테고리 묶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검색, 이렇게 카테고리 묶음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이 묶음 코드들은요, 앞서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묶음 코드로 생성해 놓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서버를 새롭게 설치해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검색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지금 9-8 실습은요, 기본 자료의 병원 정보의 출력이라는 부분을 선택했고요. 이 출력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봤느냐, 어떤 자료들 검색을 해봤는고 하면요, 수가약과를 전체로, 자, 진찰료 파트 부분만, 죄송합니다, 검사료 파트 부분만 선택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묶음 코드들의 G타입 묶음 코드, S타입 묶음 코드들도 검색해서 엑셀로 전환해 봤었고요. 병명, 증상,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병명이나 증상도요, 만약에 병명을 이렇게 내과에 대한 병명, 과별로 병명을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통해서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과에서 병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증상 파트도 역시 검색해 보시면 검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법이나 마찬가지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조제 참고 부분 검색해 보시면 조제 참고에 대한 내용들, 청구 메모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심사 지침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검사가 됩니다. 인포메이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방 정보 이외에도요, 인적 정보나 보험 정보나 내원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처방 정보를 검색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을 해봤고요. 마지막 카테고리 묶음은 묶음 코드 정보들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료과의 전체 카테고리들을 묶음 코드로 검색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묶음 코드 정보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병원 정보, 기본 자료의 병원 정보의 출력 정보의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8가지의 실습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습 9-8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